순간 제목이 너무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요.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대머리 원장님이 대머리 진료도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대머리지만 대머리 진료 보고. 대머리셔도 매력적일 그렇죠. 수 있고. 아니 진료 대머리 진료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뚱뚱한 원장님이 비만 진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력이 있던 없던 떠나가지고 매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렇겠죠. 네. 그래도 매력 말해주세요. 차피디님이 워낙 매력이 많으시니까. 아닙니다. 매력을 그냥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오자 토크 아세요, 선생님들? 네, 알죠. 그게 뭐예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 세대 차이 나는 거죠. 아 그래요. 선생님 빨리 여기 끼셔야 돼요. 아니 고령이라서 끼기가 좀 어렵네요. 오자 토크가 뭔가요? 5자로 네.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네. 김시환 원장 이것도 5자잖아요. 그렇게 뭐 눈웃음 예쁨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매력을 5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누구 먼저 하실까요? 그럼 저희 젊은 분부터 먼저 하셔야죠. 상대방 해주게 하죠. 네? 상대방 거를 해주기? 상대방 거를. 되게 어렵다. 네.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거든 남의 거든 뭐 먼저 하는 걸로. 네. 김시환 원장님부터 네. 한다면은 바로바로 생각하니까 정말 생각 안 나네요. 미리 알려드릴 걸 그랬어요. 네. 5, 4. 늦게 말하면 벌칙 주기예요. 3, 어때요? 이거 꼭 꽂고 있을까요? 네. 2. 매력이 뿜뿜. 이런 거 굉장히 급조한 느낌인데. 네. 매력이 딱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블루스카이님 준호샘 존잘이래요. 준호샘 존잘. 네. 센스 완전 센스이신데요, 블루스카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국모 레시피님이 깍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두 남자라고 이제 주관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에요. 네. 이주관님도 오늘 훈훈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요. 이주관님은 저희 새로 들어온 피디님이세요. 그래요, 피디님 남자분이신가요? 네, 저희 같이. 근데 차트에서 오자 토크를 꼭 해야 돼요? 한 번만 하죠.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고 한번 하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준호 쌤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친한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친한 동생인데 제가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계인 스타일. 외계인 스타일? 왜 외계인? 약간 좀 보면 좀 외계인 같아요. 약간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뭔가가 좀 되게 뭔가 신비스러운가요? 되게 다양한 능력이랑 되게 특이하고 볼 때마다 얘가 원래 이런 애였어?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매번 만날 때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시는. 맞습니다. 자주 보시다 보면 저 외계인 같은데 이런 느낌이. 그래요? 네, 아마 깐타피아 쪽이랑 뭐 안드로메다 뭐 이런 쪽에서 오신 분 같은. 그럼 자주 나와주세요, 비운디에. 자주 다른 매력을. 네, 별별 방랑이 칭찬입니다. 굉장히 극칭찬입니다. 칭찬. 네. 아주의 장주리님 이준호 내꺼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네. 세상에 김시환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네. 자꾸 삐지네요. 오늘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제가 할게요. 네, 하세요. 네. 제가 김시환 선생님께 해드릴게요. 아니요, 먼저 해주세요. 아니 그냥 해주세요. 둘 다 하셔야죠. 네. 둘 다 해주세요. 저랑 또. 킹 왕짱 시완 어때요?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하신 그런 느낌이 역력하게 딱 드네요. 왜요? 킹 왕짱 시완.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고 너무 김시환 원장님은 그냥 성격 끝판왕. 맞아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성격도 완전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되게 감사한데 이렇게 삐진 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김시환 삐짐에 5글자네요. 네. 러블리원님. 그래요. 5글자 수의 작업 요리님께서 김시환 존잘. 네. 그러니까요. 매우 사적인 게 보입니다. 네. 여기 맥주 하나 더 주세요. 맥주라니요, 선생님. 네. 네, 그래요. 네. 벌써 7분이 지나갔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훅 가요. 빨리 첫 번째 말해주세요. 매력적인 사람 되는 첫 번째 방법.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1월 7일이죠. 그쵸? 매년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딱 시작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 금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담배를 안 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첫 번째 정말 쉬우면서도 정말 어려우면서도 단방의 매력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연이다. 진짜 금연.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담배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은? 저는 지금 금연 하셔야죠. 올해는 꼭 금연 성공하길 파이팅. 네. 저는 사실은 좀 오래 폈었어요. 한 4년 딱 만 4년 차 넘었는데 4년 전에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으셨어요? 보통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속된 말로. 네.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생각도 하지 말라라. 그만큼 독한 거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친구가 별로 아 그래요? 친구시라면서요?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래요? 네,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끊으셨어요? 담배를? 진짜로 네, 생으로 끊었어요. 아 그냥 한 번에요 바로? 아니요. 여러 번에 끊었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담배 끊는 기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끊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줄이면서 끊다가 이렇게 뭐 완전히 끊다 이거 되게 어렵고요. 네. 끊으려면 한 방에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번에? 두 갑 피던 걸 한 갑 피고 반 갑 피고 이러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조금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서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을 때는 한 방에 빡! 근데 그만큼 그러면 피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엄청나죠. 않을까요? 엄청나죠. 담배 끊을 때 성공률 대략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알고 있어요. 앉아서 생으로 끊을 때 담배 금연 성공률이 대략 한 4% 돼요. 정말 적네요. 3-4%.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요거가 그 의사가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네. 담배 끊으세요. 좀 하면은 그게 2배로 늘어납니다. 8%. 그게 왜냐면 8% 늘어난다고요? 못 네네네. 끊는 아니 끊는 성공률이 8% 넘어가요. 네, 주의 작업률이 밴댕이 슈한 이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네, 다섯 글자. 의사가 그 권장을 했었을 때, 네. 솔직히 저희도 치과 쪽에서도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내과 쪽에서 또 많이 하잖아요. 뭐 가정의학과도 당연히 많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의사가 소위 말해서 쪼았을 때 한 비중이 성공률 2배로 올라간다 하는데, 그럼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애인이라든지 가족이 했었을 때는 얼마나 성공률이 더 올라갈까요? 대부분 애인 같은 경우에는 잔소리를 하면은 아마 감방 성공률은 높아질 텐데 헤어지고 나면은 이제 바로 또 피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렇구나. 그리고 뭐 사실은 그 결혼 안 해보셨구나 다들. 네. 결혼해보면 알겠지만은 배우자 말을 보통 잘 안 듣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게 그냥 이제 익숙해지니까. 아니요, 배우자의 말씀 잔소리를 딱 들으면은 이거 이 잔소리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게 돼요. 결혼해봐야 알 수 있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처음 태우게 되셨어요? 금연이랑 흡연을? 흡연을 어떻게 처음 했냐? 그래 지금 아까 누가 질문하셨어요. 블루스카이님 준호 쌤 담배도 안 피우시잖아요. 맞아요. 외계인이라서 담배를 안 피워요. 저는 담배 안 피워요. 네, 좀 되게 신기해요. 한 번도 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첫째로 냄새가 너무 싫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싫고 눈곱만 차려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제가 펴보겠는데 백해무익이라 해서 담배 필 때 도움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맛있어요. 맛이 있다고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정말 맛있어요. 이게 담배 끊기가 힘든 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알아버려서 끊기가 힘든데 근데 그 추억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4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결별을 못해서 지금도 아직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참고 있는 건데 지금 뭐 끊고 있는 과정 중이죠. 근데 왜 처음에 왜 피셨냐고요? 왜 폈냐고요? 어렸을 때 학생 때의 그 호기심? 학생 때 호기심으로 이제 피는 게 제일 많죠. 그리고 맞아요, 주변에 이제 어린 학생 때 이렇게 그때는 담배 피기도 환경도 되게 쉬웠었어요. 요즘에는 담배 피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뭐 식당에서도 다 피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 그 강의실만 딱 나가면 복도에서도 다 폈어요. 전 수업 들으면서 핀다는 얘기인 줄 알고. 수업 들으면서 핀 거는 그건 나쁜 놈이고. 예전에는 그보다 더 옛날에는 병원에서 진료 보다가 그 교수님이 회진 한번 싹 돌고 나면은 그 스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담배를 폈대요. 정말로요? 거기서 담배 쫙 피면서 이제 회진 돌고 뭐 회의하고 뭐 그렇게 하실 때 그 정도로 담배 필 환경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막 그때 안 피던 사람보다 피다 한번 경험상 이렇게 펴봤던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휩쓸려 갖고 덩달아 나도 피게 됐고 처음에는 다들 담배 펴보면 알잖아요. 펴보면은 처음엔 맛이 없는데 이게 몇 번 참고 피다가 보면 맛있어져요. 그래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지경이 된 거죠. 그 지경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벗어나는 중입니다. 금연하는 방법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한 방에 딱 끊는 거 그리고 주변에다가 많이 알려놓으세요. 나는 끊을 거다. 끊을 거라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나면은 그게 창피해서라도 계속 꾸준히 그 담배를 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되게 친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랑 내기를 했어요. 담배 끊기 내기를.
누가 먼저 빨리 끊는지요? 네, 그래서 1년간 담배를 끊자. 그래서 1년간 끊은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돈 내기를 했었어요. 네. 돈이 뭐 많은 돈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동생이랑 하니까, 아는 동생이랑 하니까 좀 창피해서, 예, 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네요. 네. 선생님은 병원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저희 처방이요? 네. 솔직히 저는 피워보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네. 말해요. 그냥 끊어라. 아, 그래요? 솔직히 백해무익이라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좋은 게 전혀 없고, 일상생활에도 뭐 어느 누구도 담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 전자담배라고 뭐 니코틴이 뭐 없다 있다도 뭐 차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치과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도 말을 하겠지만은 뭐 구취, 입냄새, 입냄새도 날 수가 있고, 또 하나 구강 건조증도 날 수가 있고요. 또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뭐 호흡량 그런 것도 많은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많이 그런 끊었을 때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저희 아시겠지만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시니까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은 금연 프로그램이 딱 몇 주가 있어가지고 약 처방하고 네, 그거에 맞게 약 처방해드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니코틴 껌이라든지 아니면 니코틴 패치 네. 이런 것도 같이 그 뭐라 그럴까 처방하고 하고 있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선생님도 니코틴 껌을 사용해 보셨어요? 다 해봤어요. 저 뭐 니코틴 껌뿐만이 아니고 패치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약들도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챈픽스라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 챈픽스라는 약이 지금까지 일단은 의학적으로 개발된 금연 방법 중에는 가장 성공률이 높아요. 네, 거의 한 20-30% 정도로. 처음에 생으로 끊을 때 한 3-4%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뭐 10배 가까이로 성공률을 높여주긴 해요. 네. 그래도 낮아요. 50%도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챈픽스가 그 환자분들 저희도 그래요. 대놓고 챈픽스 처방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의 한 8-90%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끊으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고 챈픽스가 좀 효과가 더 좋다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부작용이 좀 있지 않아요, 챈픽스가? 있죠. 부작용 없는 약은 없으니까. 그래도 가장 큰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세요. 일단은 챈픽스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담배가 맛이 없어져요. 정말 제일 큰 부작용이네요. 네, 제일 문제가 이게 그것 때문에 폈는데. 네, 지금 맛이 없어져서 챈픽스만 먹는다고 이게 그냥 담배가 팍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챈픽스 먹어보기도 하고 안 먹어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챈픽스를 안 먹고 끊긴 했는데, 챈픽스를 먹으면은 금연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초반에 정말로 큰 도움이 돼요. 초반에 한 3-4일 정도에서 일주일, 뭐 한 달 정도까지가 이 금연에 대한 금단 증상이나 이 갈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담배에 대해서. 그때가 정말로 힘들고,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낮아져요. 그 강도가. 근데 그 힘들 때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챈픽스가. 그리고 그거로 사실은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네. 그거 이제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처방 받으실 때 그 원장님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만 위에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요거 카카오톡이 아니면 더 퍼펙트최 분들 더 퍼펙트최 맞아요, 초이. 득템한 것 같다고 얘기하셔갖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왔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맛이 없어졌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맛이 있어서 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만 본다 그러면 챈픽스가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정말 크게 있는 거죠. 네. 의지가 충만하고 정말로 끊겠다 했을 때, 처음에 정말로 내 의지만 갖고는 힘들다 할 때는 초반에 발작 도와주는 데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챈픽스로 담배를 끊고 성공하신 분도 꽤 많아요. 네. 그러면은 챈픽스라든지 담배를 금연을 하고 나서 다시 필 확률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필 확률, 그것도 30%,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성공률이. 근데 거기다 이제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한 40%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절반 이상은 다시 피신다는 얘기죠. 절반 이상은요? 근데 의료 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구별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는 비흡연이 할지언정 뭐 비흡연이 한 지가 몇 년 이하다, 그러면 흡연자로 취급을 해요. 그래요? 의료학적으로는 그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한 10년 정도 금연을 해도 완벽하게 비흡연자하고 같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10년 있었는데 거의 흡사하게는 되는데, 근데
그래도 그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심폐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한 1년, 2년 이상 정도만 끊으셔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뭐 그 전 정도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비흡연자다. 근데 뭐 우리가 그거 뭐죠? 종합건강검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 종합건강검진을 갔었을 때 체크를 했었을 때 그럼 자기가 금연한 지가 한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다. 네. 그때는 그러면 자기는 흡연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흡연자를 해야죠. 흡연자 2, 3년, 금연한 지 2, 3년,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하더라도 예전에 담배를 오래 핀 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흡연 경험이 있다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올해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원래 감년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1년에 하루에 한 갑씩 1년을 피면 1감년이라고 하고 두 갑씩 피면은 1년 동안 피면 2감년이죠. 한 갑씩 2년을 피면 2감년이고 동일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글쎄요, 갑자기 얼마를 피면 많이 폈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환자분이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계속 연속으로 쭉 꾸준하게 핀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일단 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도움이 돼요. 정확하게 그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래 폈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 단어라서 얼마가 오래인지 모르겠네요. 구름이님께서 카카오톡에 말씀하셨는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금연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매력적인 사람 되는 5가지 방법 중에서 꼭 금연이 매력적이라기보다 금연하고 어차피 새해다 보니까 좀 더 건강한 의학 채널에는 건강한 삶과 그런 걸 좀 추구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금연하면 좀 깨끗해지고 좀 더 건강한 삶이 되면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주제를 큰 주제 안에서 이렇게 소주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 금연을 하고 나면은 그 이제 정말 매력이 되는 매력 업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입냄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입냄새가 많이 줄어드는데 담배를 안 펴도 입냄새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갑자기 걱정이 돼갖고 입냄새 저도 갑자기 좀 멀리하게 되는데요. 좀 참고 왜 도망가세요 지금? 좀 물 좀 드세요. 그게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입냄새가 저희 고민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두 번째 방법, 입냄새 없애기. 입냄새 정말 그 치과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내원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구취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많이 많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담배를 태우시면은 당연히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 담배든 전자담배든 열이 나요. 열이요? 그렇죠. 열이 발생하죠. 뭘 태우잖아요. 네네. 다시 말해서 열이 난다 그러면 뭔가 건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 다시 말하면 구강 자체가 되게 건조하고 침이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니코틴이죠. 니코틴 축적. 그래서 입냄새가 나는 담배와 연관이 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요. 담배 안 피워도 그래요. 입냄새 나는 사람들. 그렇죠. 충치. 당연히 충치가 있으면은 음식물이 끼거나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고요. 잇몸 질환은 치석이 많고 예를 들어서 잇몸이 많이 내려앉거나 그럼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 칫솔질 잘 하지 않고 치실을 잘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요. 여쭤볼 거 그러면 스케일링이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래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알아요. 1년에 2번. 네, 맞아요. 네. 6개월에 한 번씩이요. 네. 6개월에 한 번씩의 정기 검진을 하는데요. 스케일링이 꼭 100%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은 되지만 무조건 입냄새를 제거하진 않아요.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충치가 있는데 스케일링만 한다고 없어지지는 않고요. 또 평소에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죠. 위생관리라는 거는 칫솔질 잘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또 입냄새 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형수님하고 아침에 모닝키스를 하려고 하지만 현실상은 입냄새 안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저희 부부는 입냄새가 안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아침에 났을 때 자기 본인에게도 느껴지잖아요. 좀 뭔가 좀 달달하고 텁텁한 냄새가 날 수 있다. 나한테 자꾸 나는 것 같아. 저 이거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아침에는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상대방이 말을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 조금 천천히 갑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이제 2개째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1시간으로 네. 이거 좀 3시간짜리 방송이 아니에요. 급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침이 많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양치하면 바로 나으시다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입으로 맞고 한 다음 맡아보면 될 거라고 러블리몬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포인트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혀. 예, 그렇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냄새 맡아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안 해볼래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요. 이게 목구멍 안쪽에 할 정도로 깊이 들어갔다가 딱 맡아보시면은 기가 막히죠? 정말 구수하게 짝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넣든 그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태라 그러죠. 혀에 세균이 되게 자주 껴요. 그래서 양치하실 때 내가 좀 많이 난 것 같다. 그러면은 혀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꼭 우리가 그 구강 쪽에서만 원인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도 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요? 네. 재밌게. 오늘 퀴즈가 많네요. 네. 와, 별별 반반님 천도결석 있어도 냄새 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가 안 좋으면 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저도요. 러블리원. 자,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O. 저는 의사인데 그래도 갑자기 끼니까 저는 세모라고 보겠습니다. 세모에서 X. 맞습니다. 네. 역시 의사는 다르네요. 위가 안 좋다고 꼭 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위장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입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변비는 어떨까요? 왠지 변비가 있다. 그럼 생각하면은 X일 것 같은데 이 답이 대장에 O일 것 같아요. 응이 많이 찼다니까 왠지 트름하고 뭐 하면은 냄새가 날 것 같아. 소위 저희가 말을 하자 입냄새는 뭐라 그러죠? 덕냄새라고. 그렇죠. 입 덕냄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변비가 있다 그러면 입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나지 않아요. 네. 변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당뇨일 때 많은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가 관계가 있는 것이 운동 많이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까 나중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하실 텐데 다이어트 많이 하신 분들은 입냄새가 좀 나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입에서 단내가 난다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침이 마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가 탄수화물 섭취가 적기 때문에 입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없으면 우리 몸 안에 말씀하신 케톤 바디라고 있어요. 그게 좀 활성화가 좀 덜 되고 그런 것이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럼 입냄새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네. 간단한 식사. 네, 간단한 식사라든지 뭐 과일 주스. 네,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럼 물을 마셔주는 거는요? 입을 건조하지 않게? 좋죠. 근데 물만 마신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 식사 안 하고 나오시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많죠. 집에서 열심히 이 닦고 나와도 입냄새 나는 경우 정말로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복 상태가 오래 유지돼서 몸에 있는 지방 분해가 일어나면서 케톤 수치가 높아져서 입에서 좀 덜크면 냄새가 나요. 그거는 입냄새하고 조금 다른 약간 좀 뭐랄까요? 이게 화한 냄새 같은 거랑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거 말고도 이 공복 상태 배가 위가 계속 비어 있을 때는 이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를 닦고 나서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금방 또 세균 번식이 되면서 입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을 때 보통 그래요. 그래서 너 속이 비었구나. 속이 비어서 나는 입냄새라고 얘기해서 위장이 나쁘면 입냄새가 나는구나라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해결책은 뭔가를 드시는 거죠. 뭔가를 드시면서 저희 이제 다이어트로 좀 넘어갈 건데요. 다이어트 하면 또 여성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 나는 몸매가 너무 이뻐져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냐면 딱 이제 작년에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2월 달 되면 설날이잖아요. 그럼 또 가족들 보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맛있는 음식, 그때 또 먹을 생각. 그럼 지금 빨리 살을 빼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보통 설이나 추석 때 가족들 보러 갈 때 맛있는 거 먹을 생각보다는 잔소리 들을 생각 때문에 뭐 요즘 공부는 잘하니, 직장은 어떻게 됐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아니 또 왜 이렇게 말랐니, 결혼 언제 하니, 결혼 언제 하니. 세상이 뭐. 근데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뭐 저희 모두가 다 스트레스 많긴 하지만 그 스트레스도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세상에 한 애증하는 건 다 구취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치과로 다 컴컴컴컴. 그래서 이제 나 확실한 외계인들은 냄새가 안 나죠? 외계인이요? 네. 맡아보시 한번 아니 괜찮습니다. 네, 코가 막혀서 아유 깜짝이야. 네. 근데 하나도 안 날 것 같아요. 딱 보기만 해도. 알겠습니다. 선생님 물 더 드릴까요? 네, 죄송해요. 물 좀. 저희 제물 드세요, 제물. 먹어도 되는데 또 다른 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데 또 아닙니다. 괜히 또 이상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더 다이어트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런가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좀 맞아요. 그렇죠. 이제 새해가 되었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새해가 됐을 때 뭘 하면서 사람들이 본인의 매력을 업그레이드 할까? 제일 많이 시도하시는 게 다이어트죠. 다이어트잖아요. 또 금연, 입냄새 제거도 중요하고 또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하고 시도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많이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다이어트 다들 시도하거나 해보셨어요? 네, 저는 근데 제일 다이어트를 제일 많이 해보시는. 저는 실제로도 많이 다이어트해서 20kg 넘게 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우리 차 PD님은 또 항상 또 43kg 유지하고 아닙니다. 계셔서. 앞에 숫자가 달라. 네.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하셔서 이렇게 날씬하신 건가요? 저도 살이 여기가 미국에서 한국 올 때 10kg 빠졌어요. 네, 우리 또 PD님 등장 한번 하셔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물 배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다이어트 해보신 적 저요? 있으세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럼 몸이 좋았어요? 아니 운동을 어렸을 때도 꾸준히 해서 그런지 저는 몸무게 되게 많이 나가요. 제가 키가 182거든요. 네. 그럼 보통 182 키면은 몸무게가 한 몇 킬로 정도 나가죠? 소위 한 70, 80? 70 초중 되잖아요. 네, 저 82kg예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82kg. 네, 82kg예요. 아니 이분은 근데 아까 외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근육이에요. 이게. 외계인이 지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잖아요. 네. 치과 의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 치대를죠? 네. 치대. 나오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줄곧 그 운동 선수 출신이세요. 맞나요? 초등학교 때 하셨죠. 네. 그래서 계속 운동을 꾸준히 계속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사람의 82kg하고 이게 외계인 82kg하고는 다른 82kg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해요. 먹는 거 정말 좋아하고 이 세상 사는 게 먹는 게 가린다는 거는 조금 저한테는 좀 혹독한 것 같아서 그 운동을 하면은 그걸 뭐 식단 조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식단 조절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네. 운동 정말로 열심히 해요. 너무 좋아해요. 네, 지금 저는 철인 하시 않아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철인 3종 경기 하고 있고요. 올해는 철인 3종의 윗단계가 있어요. 아이언맨이라고. 네, 아이언맨은 하늘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인 3종 경기의 그 거리에 아이언맨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아이언맨의 킹 코스와 그냥 아이언맨 그 초기라고 하는데 이 초기는 철인 3종 경기의 거리의 한 2.5배 정도 되는 거리고요. 킹 코스는 한 4-5배 되는 거리예요. 네, 그거를 이번에 올해 두 개 다요? 네, 올해 우선은 5월 26일 날 네, 아이언맨이 되려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철인하고 아이언맨하고 같은 단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같은 생각해보니까. 그 의미가 그 의미구나. 번역이네요, 그냥. 네. 혹시 근데 그걸 하시겠다. 뭐 4배이니 뭐 이런 거를. 5월 26일 날 아이언맨 한국에서 고성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맨 고성에서 첫 출전을 합니다.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치과 선생님 유승용 원장님도 철인 3종 경기 하시거든요. 그러세요? 네네네. 저희 비욘디 치과 선생님 보통 치과 선생님들 원래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진짜. 옛날부터 저 의대생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치과 치대생들부터 뭔가 의사 말고 다른 거를 같이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치대 출신, 치과에서 출신 뭐 가수도 있고, 네 맞아요. 개그맨도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알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외계인도 있고, 철인 3종 경기 선수도 있고. 다양하네요. 대단하네요. 네네네. 전 몰랐어요. 저 유승용 원장님 뵈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에 같이 저희서 방송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아무튼 빨리 해서. 그래서 다이어트 해주세요. 다이어트는 그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해도 시원찮은데 굉장히 심플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두 가지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나는 하시는 따로의 그 처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처방이요? 잔소리. 네, 정말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그 비만 치료의 근간이 되는 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으러 와요?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게 자주 오시는구나. 네.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오시는데 네. 오셔서 잔소리는 한 30초나 5분 길면은 한 2, 3분 정도 듣고 가시죠. 네, 가장 기본이죠. 그 채팅방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삭센다. 네. 저도 들어보긴 했었는데 그 삭센다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삭센다는 이게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아 배불러라고 신호를 딱 줍니다 뇌에서. 그 호르몬 이름은 뭔가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하나만 제일 큰 거 하나만. 렙틴이라는 것도 GLP-1이라고. 어렵네요. 네. 갑자기 막 의학적하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그 소장에서 이게 쫙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을 대신 이제 농축시키고 약간 종류를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갔을 때 하루 정도 이 기능을 하도록 오래 반감기를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맞으면은 마치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은 거 상태처럼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좀 보통 이제 증상으로는 또 배도 불러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네, 식욕도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 몸에 지방을 분해주지 않을까라는 추측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요즘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실은 근데 되게 좋은 약이긴 해요. 굉장히 좋은 약인데 사실 말씀하세요. 네, 대중적으로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주사로 맞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약이 아니구나. 네, 주사예요. 당뇨 치료하는 삭센다, 것처럼. 삭센다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펜처럼 생긴 게 당뇨처럼 배에다가 보통 주사를 놓는데 네. 배에다가 맞는데 뱃살이 빠지고 내장 지방도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게 아니라요? 그럼 지방 다 빠지죠. 다 빠지는데 마케팅도 참 잘 되세요. 배에 빠지고 내장 지방 빠지고 이건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중적으로는 막연하게 얼핏 처음 들었을 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먹은 거 여기 빠지고 여기 맞으면 여기 빠지고 그럼 허벅지에 찌르면 허벅지 빠지고 얼굴 빠지고 이런 느낌 다이렉트로 뭔가 여기서 작용해서 살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됐었고 그리고 보통은 먹는 약이었는데 주사제로 나온 거는 이제 그 FDA 장기 처방 승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확 많이 됐었죠. 그래서 갑자기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을 많이 네, 갖고 있습니다. 러블리 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울증 약도 그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거에도 좀 방해가 되나요? 오히려 쓰이지 않아. 우울증 약을 좀 쓰시지 않아요? 다이어트 약?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이 뭐였죠?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데도 쪘다. 우울증 약 때문에 판이 났다. 우울증 약의 종류가 정말로 다양한데 이게 살이 좀 빠지기도 하는 약이 있고 살이 좀 찌기도 하는 약도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이 여러 가지가 우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딱 맞는 종류의 약과 이 강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드시고 우울증은 해결은 됐는데 살은 좀 찌더라.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긴 해요. 그리고 반대로 우울증 약을 우울증이 아닌데도 식욕 조절이나 아니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처럼 이렇게 처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 러블리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를 정신건강의학과나 근데 그러게 갑자기 이것만 갖고 진료를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어떻게 증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나중에 저희 그 커뮤니티에 질문 올려주시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요요 현상이 적은 다이어트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이요? 네, 꾸준한 운동이죠. 꾸준한 운동. 운동도 이번 여름에 확 좋아질 거야 하고 1, 2개월 바싹 뭐 길게는 뭐 3, 4개월 바싹 하고 이제 겨울에 겨울잠 자야지 또 이제 또 먹고 축축해 놨다가 또 여름에 다시 또 다이어트 하고 그게 되면 너무 요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저 답이 있어요. 별밤하면 하지만 하기 싫어요. 여기 맞아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신년 됐어, 새해 됐어요. 난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나 운동도 매일 할 거야. 이제 계획을 세우죠. 계획 막 헬스장 매일 가기, 뭐 아침에 30분마다 매일 뛰기, 뭐 이렇게 좀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제가 3일 하겠네. 네, 3일도 힘들어요. 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제가 지금 올해 운이 좋게 많은 운동 팀들에서 엠베서더로 좀 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전도사, 운동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목표를 가능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제가 마라톤도 뛰고 하긴 하는데 저는 워낙 욕심이 많고 하는 게 그냥 제 몸을 혹사시켜서 부상도 많이 당해서 나쁜 케이스긴 하지만 하시는 처음 분들에게는 좀 작게 처음 뛰기 시작한다 마라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한 5km부터
근데 그 5km 대회가 있잖아요. 대회지만 연습은 뭐 2km 열심히 뛰어보고 그 다음에 3km 뛰어보고 그 다음에 4km 뛰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셔야지 한 번에 막 빡 하겠다 하면은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지만 완전 막. 그리고 저도 그 운동을 많이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 2번밖에 안 해요. 뭐 선생님은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을 꾸준히 하는 것뿐이지 그냥 뭐라 그럴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지만 꼭 일주일에 1~2번은 무조건 한다. 네, 이런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정말 운동만 빡세게 하고 오고. 네. 그것도 진짜 초반에는 일주일에 2~3번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어요. 네. 잘 안 하게 그리고 같이 하는 운동 파트너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동 파트너가 혼자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고 심심해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살을 빼려면 헬스라고 생각하시는데 헬스 말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운동 있잖아요. 뭐 뜀박질, 뛰기, 또 나는 어떠한 뭐 필라테스, 요가. 여기서부터가 딱 걸리는 거예요. 뛰기를 어떻게 즐겨? 네. 신나는 노래 즐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면은 뭐 자전거 타기. 그게 같이 누구랑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추워 넘어질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집에서는 운동하면 되죠 그러면? 춤춰요. 맞아요. 춤을 추셔도 돼요. 춤도 뭐 댄스하면서 뭐 좋으실 수 있는데 뭐 이제 추위 따져야 되지 못 따져야 되지 못 따져야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차는 어떻게 타고 운전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쵸? 이게 약간 운동에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그 재미를 붙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 동안 하고 싶었던 운동 아니면은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은 운동 그런 걸 정해서 시작하는 가장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 운동이 좀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운동을 했었을 때에도 어떠한 기초 체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를 하루아침에 뼈를 빼시는 것보다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훨씬 그 효과도 높고 요요백도 좋고. 그러니까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수영하겠다고 수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군살 다 빠진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수영을 이제 한 달째 끊었어요.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 새벽 6시 거 끊었는데 그 다음에 필라테스 끊었어요. 한 달. 그것도 한 번 갔어요. 보통은 이제 석 달 끊어놓고 일주일 정도는 가거든요. 네. 네, 한 달 끊어놓고 하루를 딱 돈이 아깝네요. 하루 네. 보통은 하루. 엄청 혼났어요. 저한테도 좀 혼나시거든요. 선생님은 운동 여러 가지 지금 주제가 그렇잖아요. 매력도를 업하는 방법, 새해 매력도를 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정말로 금연 이상으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이요? 네. 저도 운동 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지금도 운동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짧게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막 계단도 오르시고 하시잖아요. 계단 오르는 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이제 출근 전에 보통 저는 헬스장 잠깐 들렀다가 와요.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아니면은 진료실에서 뭐 턱걸이라도 하든지 푸시업이라도 하든지 정말 뭐 한 짧게 할 때는 5분, 10분? 길게 하면 30분? 정말 열심히 하면 1시간 이 정도라도 하거든요. 근데 하기 전과 후의 저희 삶의 변화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 변화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열심히 하면 언제든 납니다. 뭐 한 달, 하루 만에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하루 한 달 갑자기 매력이 확 이렇게 뿜뿜 되지는 않는데 네. 최소한 한 달, 2달,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은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운동 얘기하면 하기 싫어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 하기 싫은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아, 오늘은 너무 추워서 거기 가기 싫어. 중요한 건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거나 하는 것도 괜찮네를 느껴야 돼요. 지금 외계인께서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운동을 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선생님 당황. 네. 외계인이 언어가 잠깐만 통역기가 고장났나본데요? 통역기가? 말씀하셨듯이 너무 저는 주중에 아침 9시에 문 여는 게 아니라 9시 기상을 해요. 눈을 뜬다고? 네, 눈을 떠요. 근데 주말에는요 7시 반에 눈을 떠요. 운동하기 때문에. 아침 7시 반이요? 네. 주중에는 항상 약속이 없으면은 병원 끝나고 가서 운동을 하고요. 하지만 주말에는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대회가 없으면 대회라는 건 전 철인을 하니까 뭐 마라톤이라든지 수영대회라든지 뭐 철인 이런 대회가 없으면은 농구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농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저희 철인팀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동계훈련팀 나가요. 나가는데 너무 일어나기 힘들고 나가기가 싫고 그래요. 그쵸. 주말에도 늦잠 자야죠. 너무 싫은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팀원들한테 민폐 끼치기가 싫어서.
그래서 아까 팀워크를 그러니까 파트너를 찾아라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왜냐면 내가 안 간다고.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말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은 그 팀원들 아예 처음에 결성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싫은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세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시고 결혼을 안 하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부부싸움 할 줄 몰랐어. 그걸 부부싸움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맞으시고 여기 와서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저 부부싸움 절대 안 합니다. 그럼요. 네. 아무튼 이 남에 대한 뭐 배려라든지 뭐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한 뭐라 그럴까 책임감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뭐 한 달 두 달 싸우다 보면은 내가 내 몸이 변화되는 걸 느끼다 보면 남들이 야 너 몸 되게 좋아졌다. 뭔가 달라졌다. 이거 뭔가 좀 달라졌는데 옷을 입어도 내가 뭔가 옷 태가 나는 것 같아. 핏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핏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옷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다.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을 가거나 이랬을 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옛날에는 계단 한 1, 2층만 올라가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성취감을 그렇죠. 느끼는 거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끊을 수 없는 중독 아닌 중독이. 그러니까 요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이제 외계인이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좋아하는 게 있었어.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담배가 맛있어하고 맛없다 그래요. 뭐 냄새도 나고 싫다고. 그렇지만 나는 되게 맛있거든 사실은. 그게 있거든요. 갑자기 말이 샜는데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운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단기적인 그 동기부여, 단기적인 그런 이유와 장기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장기적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나도 알아보고 나도 활력이 생기고 나도 몸이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면서 계속 하게 돼요.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성형 아니면 화장하고 비슷해요. 확 변하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성형 수술할 때 주사 맞을 때 아파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뻐지는,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모습. 달라져서 뭔가 플러스만 얻을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 외계인도 일어나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일어나서 나가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나의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에도 자신감도 생겨도 좋아지니까. 요거는 운동이 내 몸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나서 얻는 장점. 요게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나를 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한데 단기적인 것도 있어요. 이준호 쌤은 정말 잘 알 거예요. 이준호 쌤은 여러 가지 운동 많이 하는데 격한 거 좋아하세요. 크로스핏이라고 아세요? 알아요. 와 진짜 막 저거 한번 같이 했었어요. 진짜요?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 이제 얘랑 운동 안 하기로 했는데 막 진짜 미친 듯이 하는 운동 있어요. 막 토할 것 같고 막 숨차고 막 팔다리 쑤시고 막 이러다가 내가 다 팔짝팔짝 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진짜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게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그런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나요. 도파민이랑 뭐 온갖 좀 몰핀 계열 정도도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의 느낌이 마치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막 땅바닥에서 구르다가 갑자기 샤워 샥 하고 나온 느낌? 완전 딱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 그렇죠. 손톱을 한 2달 동안 못 깎았는데 손톱을 못 깎고 나서 아니 머리도 하고 막 이렇게 쫙 나간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시원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막 뿌듯한 이런 느낌이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절로 나는 거예요. 몸에서 호르몬이 뿜어지면서 운동 이후에. 저는 한 번도 좀 그런 거죠. 느껴본 적. 담배 피신 분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식구땡이라고. 그렇죠.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담배가 피고 싶어. 근데 그래서 이 느낌하고도 약간 도파민이 올라가는 걸로는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의 어떤 행동을 조작하는 부분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중독적인 건 다 비슷해요. 운동은 긍정적 중독이니까. 아니면은 뭐 그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못하다가 했을 때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때 어떤 만족감과 행복감, 즐거움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근데 요거를 느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하게 되죠. 계속 좋은 기분 때문에 다시. 그렇죠. 가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한 후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럼 만약 근데 선생님 하다가 중간에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럴 지금 때는 한 번도 못 느껴보셨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밖에 안 갔으니까. 저 진짜 필라테스 짤 거예요. 맨날 갈 거라 이게 좀 뭐랄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셨잖아요. 맨날 아니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이었어요. 월수금. 근데 새벽 6시가 문제였어요. 비싼 데를 가보세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지 않을까요? 사실 물 좋은 데를 가면은 그래요? 여기 좀 이렇게 몸 좋고 하는 남자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수영을 골랐잖아요. 제가 수영장을 가끔 가면 이렇게 배나고 막 아주머니들이 오시고 아니 새벽 6시는 남자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강도가 있어야 돼요. 강도가 높아야 돼요, 운동이. 깨작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고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일단은 숨이 차야 됩니다.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뻐근하고 힘들 정도로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근육통이 조금 생길 정도. 우리 학생 때 이 벌 받고 나서 알배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투명 의자 막 이렇게 하면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근육통도 조금씩 생길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투명 의자는 말 나왔는데 투명 의자 하면서 방송 한번 해볼까요? 네, 혼자 하세요. 외계인은 또 의자 없이도 또 오래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한번 이거 의자 좀 치워주세요. 전 제 의자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의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고 꾸준히 하셨다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좌절을 했어도 좌절을 이기는 팁도 하나만 알려주세요. 약간 막 나는 내 몸이 변화될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래도 다시 할 수 있는. 운동 열심히 보통 그런 사람 많이 계세요. 운동 열심히 했는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도가 약했고 지속시키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두 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딴 거 없고 그냥 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꾸준히 계속 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되게 비싼 데를 가고 돈이 아깝게 하거나 물 좋은 데 가거나 물이 좋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이준호 쌤이 맨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일어나라고 잔소리를 좀 해주세요. 저도 전화를 받고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 팀원들이 그분 저한테도 좀 전화를 그럴까요? 저희 다 같이 모닝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네 가지 있잖아요. 금연, 입냄새 없애기, 그 다음에 운동하기랑 살 빼기.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 운동 모든 게 다 좋아요. 입냄새도 안 나고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하게 금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도 다 뺐는데 자 이제 웃어봐요. 근데 웃었는데 이가 누래요. 이가 검해요. 속상하죠. 이가 치아가 깨끗하지 않다. 우리 더 뭐 정말 온 몸은 다 떼 빼고 광냈는데 치아를 떼 빼고 광내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은 치아 미백이죠. 하얀 치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가 이 색깔이에요. 진짜 이거 정말 하얀색. 사기로 만들었어요 이를. 저요? 와. 진짜 외계인에서 오신 분이 많은 거 맞아요. 깐타피아에서는 이게 사기로 만들었어요. 한번 할까요? 제 자연 치아고요. 저 라미네이트 안 했어요. 어찌됐든 치아 미백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치아 미백인데 치아 미백의 우선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질문 안 했습니다. 치아 미백 하신 건가요? 저 한 2년 전에 했죠. 2년 전에도 유지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2년 전에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근데 치아 미백이 집에서 하는 게 있고 병원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맞아요. 원리는 똑같은가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치아 미백의 우선 원리는 과산화수소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과산화수소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상처가 났었을 때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 뿌리잖아요. 그쵸? 거품 막 나는 거. 그게 원리예요. 치아 미백 재료의 주 원료가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인데 말씀하신 대로 치과에서 하는 치아 미백이 있고 댁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치아 미백, 자가 미백이라고 하죠. 또는 말씀하신 대로 치약에도 요즘에 미백 치약이 나오고 또는 슈퍼마켓에서도 자가 미백이라 해가지고 뭐 스트립 같은 거 붙이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농도의 차이입니다. 농도의 차이가 약 많게는 한 10배에서 작게는 한 5배 정도 치과에서 하는 것이 더 세요. 그럴 것 같아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럼 농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왜 치과에서 해야 되냐 말씀하신 데는 농도가 차면은 과산화수소가 아시겠지만은 소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세균을 죽인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살이 탄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가 녹아내리나요? 아니요, 살이 잇몸이죠, 잇몸. 네, 잇몸에 버닝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잇몸의 버닝과 잇몸에 상처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 내에서 미백을 하실 때에는
치아댐이라고 해가지고 잇몸을 다 그 막아요. 댐으로 안전하게 닿지 말라고. 그리고 그럼 왜 치아는 미백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치아는 저희가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보다 보면은 수천, 수백, 수만 가지, 수만 개의 작은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구멍들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 아시겠지만은 뭐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아니면 뭐 콜라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은 와인 또 우리나라 하면 뭐죠? 음식 중에? 김치, 고추장? 그렇죠. 김치, 뭐 카레 이런 거 먹으면 그 안에 착색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 구멍 미세한 구멍들로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활성화가 되면은 거기서 산소 작용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소위 말해서 표백제죠. 우리가 세탁기에서 그 보면은 뭐 공기방울 뭐 이렇게 뺀다듯이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하고 나서는 선생님처럼 잘 유지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먹으면 안 된다기보다 먹고 나서 뭐 바로바로 양치를 해주거나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뭐 그 위생 관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과산화수소가 예전에 그때 많이 썼어요. 머리 탈색할 때. 머리 탈색할 때요? 그 약국에서 과산화수소 팔거든요. 소독약으로. 그거를 그 스프레이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칙칙칙칙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갖고 좀 있다가 보면 머리가 약간 노랗고 붉으스름 누르스름 막 이렇게 색깔이 빠져요. 그런 걸 안 해봤어요? 맥주도 있다고 하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 과산화수소는 해봤거든요. 선생님 직접요? 옛날에 해봤습니다. 왕년에. 예전에 근데 대신 머리가 개털이 돼요. 진짜? 머리가 확 망가져갖고 수세미처럼 됩니다. 그 가스 활명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CD지 않나요?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 CD지 않나요? 다 물어보세요. 100%. 그러니까요. 한 200 하신 분들도 100% 물어보시는데 약 한 70%의 환자분들이 그 연구상 그 논문상 이시림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진짜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이시림 증상은 한 길게는 48시간 내에 원상복귀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단기간이네요. 그렇죠. 단기간이고 저희 치과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치아 미백에서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치과에서의 그 미백제라 할지언정 농도 차이가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이어트 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치아 미백 양에도 농도가 센 거, 중간 거, 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은 시림 증상 훨씬 줄일 수 있죠. 언제 한 번씩 가고 얼마간 가야 되나요? 보통 이게 그 식습관, 치아 위생 관리 방법, 그 다음에 뭐 자기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빈도수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보통 저희가 그냥 그 논문상, 소위 말해서 저희가 교과서상 말하기를 한 2년 후에 다시 좀 노래지신 분들 아니면은 2년 동안 유지되시는 분들이 한 75% 정도. 한 번에 코스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한 번 하실 때 한 30분 정도 하시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루에 정말로 1kg 딱 하얘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시림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정말 너무 싫어요.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원데이로 한번 해봤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몇 데이를 추천드리나요? 저는 한 3번. 3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한 번 갈 때 30분? 한 번 갔을 때 한 30분 정도.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저는 한번 이화답해 주세요. 1년 반 전에 1년 반이 정확히 1년 반 전에 원데이로 했다가 소리 지르고 제가 이게 다 벗어냈어요. 그 정도로 아파요? 제 병원에서 했어요. 제 병원에서 전 매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남은 시간이 있어서 하다가 사이클을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한 4-5사이클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가 한 2사이클 때 팍 빼버리고 하면서 소리 지를 때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본인 혼자 앉아서 하시다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직원들이 해주고 이게 좀 레이저로 하니까 레이저 되고 있잖아요. 하고 이게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찌릿하는데 이 찌릿한 것이 전기 감전된 것처럼 막 전기 쫙 하는 것처럼 그게 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림 증상이. 정말 시린가 봐요, 그러면. 그래서 팍 빼고
하니까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원래 병원에서 의사들이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좀 엄살이 좀 있긴 해요. 저도 병원에 그거 아세요? 뾰루지 났을 때 그 줄이는 주사가 있어요. 염증 주사요. 네, 여드름, 네, 티리암시놀론 뭐 희석해서 놓는데 그거를 이렇게 되게 아프거든요. 내가 그 놓다가 내가 걸고 놓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픈지.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이제 동료 의사한테 대신 놔달라고 하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유지되신 분이 한 75% 정도, 그 다음에 한 4년이 한 반 정도, 50%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 주기가 한 2년 정도. 2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짧지는 않네요. 네. 또 스케일링처럼 6개월에 한 번씩,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뭐 생활 패턴에 의해서 1년이 되실 수도 있고, 뭐 2년이 되실 수도 있고, 뭐 4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집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한 병원에서 하는 거랑 5배, 10배 차이가 난다고 하셨으니까 집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효과를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효과가 있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는 매일 붙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매일 하루에 뭐 한 15분, 20분씩 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침, 저녁마다 붙이는 것도 있고요. 뭐 일주일에 뭐 하루 일주일에 뭐 서너 번 붙이는 거 뭐 여러 기계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상품마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니까 가장 단점이 위험성이에요. 우선은 과산화수소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체에 좋은 물질은 아니에요. 섭취했었을 때. 네. 근데 저희가 바르잖아요. 침으로 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했었을 때는 그 위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섭취하면 좋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 위험성. 또 하나가 과산화수소가 잇몸에 닿으면 제가 버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듯이 농도가 아무리 약해도 버닝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안 좋겠네요. 네. 얘는 개인적인 그 커스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화에 맞춰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커버할 수 있는 그게 그냥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작은 치아가 여기 있으면은 윗몸의 위에까지 다 버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버닝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너무 그러다 보면 또 욕심이 과해져서 계속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과하게 되기 때문에 더 치아가 안 좋죠. 치아가 더 물러질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치아가 물러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거는요? 그 왜 화이트닝 치약 뭐 이런 거? 화이트 치약은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요? 네. 유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만 주장창 쓴다고 이해가 해지진 않아요. 화이트닝 치약에서 또 일부 더 비싼 거 사고 막 그랬는데 네. 효과 그냥 효과가 눈에 확 보이게 나타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치과 상담 질문이 몇 가지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좀 올려주시고 옆에 거. 그 옆에 카카오톡만 올려주세요. 이게 카카오톡인가요? 네네, 가운데 카카오톡인데. 조금만 내려주시면, 예. 저도 궁금했어요. 워터픽 사용 중인데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네네네. 예, 아콩이님, 워터픽 사용 중인데 잇몸 건강에 좋은 건가요? 네. 강추합니다. 강추. 선생님 왜 강추하세요? 심플하네요. 강추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판매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워터픽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터픽이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해될 거는 전혀 없으니까, 해가 되는 건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없다고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워터픽이든 치간 칫솔이든 치실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치실이 최고다. 그렇죠. 네.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치과인데 사랑니 빼고 어떤 거요? 우선은 센소다인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센소다인은 시린이 전용으로 나오는 치약이기 때문에 시린이 할 때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저도 저거 쓰는데. 주진이 안티카님은 사랑니 빼고 싶은데 너무 깊이 있어서 무섭대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음식 먹을 때 너무 불편하시대요. 뽑으셔야죠. 양쪽에 4개가 있으시대요. 하나하나 다 있으신가 봐요. 네. 저도 4개 다 뽑았어요. 진짜? 저도 여기 있는데 지금 못 뽑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위에요? 네. 위에는 1, 2초는 뽑죠. 보통 근데 뽑고 나서가 문제잖아요. 아니야, 절대 안 아프잖아요. 위에는 괜찮아요. 위에는 제 친구가 이거 뽑았는데 그날 와서 하루 종일 벽을 쳤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피가 철철 나고 막 베개가 피로 묻고. 오늘 저 사장님도 한 두 분 뽑으셨거든요. 네.
선생님 팍팍팍 했지만 다 괜찮으세요. 보면은 이제 전화하면서 그냥 한 손으로 뽑더라고요. 선생님 아까 그 염증주사 아프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건 아파요. 염증주사 아픈데 이는 잘 그냥 땡기면 뽑아줘야 돼요. 아랫니가 근데 이렇게 누워서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저도 다 누워서 나가지고. 저도 누워서 나서 다 뽑았습니다. 근데 꼭 사랑니를 뽑는다고 아프다 절대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저는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어떻게 뽑느냐, 뭐 어떻게 낫느냐 이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랑니 뺀다고 사랑니 뽑을 때 무조건 아프다? 제가 볼 땐 그건 노노노. 선생님 뽑으시면 또 하나도 안 아프시죠? 그럼요. 제가 이렇게 잘 타일러 가지고 자 마치 안 아프게 하면서 역시 일단 얼굴만 봐도 안 아프잖아요. 느낌이? 맞아요. 안 아플 거예요. 네. 같이 운동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운동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서 아는데요. 단맛이 날 때까지 운동 시키실 것 같아요. 단맛이? 단내가 단내가 날 제가 운동할 때 단내가 날 때까지 하거든요. 저는 운동을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그럼 엄청 빡세게 하시는 거네요? 굵고 짧게 합니다. 운동은 굵고 짧게 안 되죠. 같이 해보셔 아실 거예요. 그때 저가 한 15분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제 느낌으로는 한 3시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한 15분 같이 했어요. 어마어마한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가지고 같이 강릉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강릉에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저는 일어나서 아침에 조깅을 하고 와서 근데 외계인인 게 솔직히 전날에 가서 강릉 전날에 가서 정말로 음주를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정말로 많이 하고 친목 다짐하셨구나. 친목을 너무 다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막판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전에 약속을 했죠. 아침에 여기 헬스장이 있으니 아침에 같이 운동을 합시다. 좋다 해가지고 7시 반인가? 아침에요? 아침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알람 소리가 떡 했는데 약간 그 현실과 꿈과 막 이런 게 막 섞이는 느낌 있잖아요. 설마 얘가 나오겠나? 이 시간 이 상황에 설마 나오겠나? 그래도 일단 약속했으니까 나가지. 딱 나갔는데 나와 있는 거야. 진짜 두 분 다 독하신 분들. 약간 저승사자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얘가 조깅 한번 하고 나와 있었죠. 조깅 심지어 조깅까지 하셨어요? 외계인 그래갖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엎드려 뻗쳤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짓을 막 해요. 강릉에서요? 네, 숨이 턱이 찰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허덕허덕하면서 따라 하는데 물어봤어요. 이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 강도냐? 그랬더니 이거 정도는 뭐 베이비들이 하는 정도 강도라고. 준비 운동이었군요. 완전 준비 운동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조용히 문 잠가놓고 저 혼자 운동을 하기로. 선생님 저 차라리 저를 잔소리 시키고 저를 운동 시켜주세요. 오십시오. 그냥. 네, 오십시오. 한번 언제든지. 아니 선생님 말고 선생님 말고. 아니 선생님 말고 저 이쪽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한번 강도를 해봐야 세상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곳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제 매력적인 사람 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금연, 입냄새 없애기, 운동, 살 빼기, 치아 미백.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든 거죠? 그럼요, 1시간. 여기 충분했네. 네. 그죠. 마지막으로 저 한번 이렇게 한 마디씩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세요. 오늘 좀 되게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선은 금연과 운동, 살 빼기에 대해서 한번 쫙 해주세요. 하나 하죠. 하나 첫 번째부터 금연. 네, 금연은 최대한 빨리 끊으십시오. 끊고 나면 정말로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끊을 때에는 생으로 끊는 방법도 있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리면서 끊어서 더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은 약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분명히 성공률이 높아지고요. 끊는 거 강추해요. 꼭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맞아요. 제가 4년 전의 매력과 지금의 매력이 더 좋아졌겠죠? 4년밖에 안 되셨어요? 4년 됐어요. 이제 4년 금연한 지. 지금도 사실은 조금 피고 싶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두 번째 입냄새 없애기 해주세요. 입냄새 없애기는 평소에 관리를 잘하세요. 평소에 관리 잘하는 거는 평소에 구강위생 관리, 칫솔질 하실 때 혀까지 잘 닦아주시고 너무 과하게 다이어트 하신다고 굶지 마시고 과일 주스라든지 조그만한 간식으로 배 채우시면서 입냄새도 예방하시고 입냄새를 예방하면서 서로 간에 러브러브한 관계도 잘 유지해 주시고. 어떤 서로 간? 우리 모두와 갑자기? 위아더 월드라고 갑자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퀸도 유명하잖아요. 인기 많잖아요. 네. 운동은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운동은 뭐 여기 운동은 운동 전문가 계십니다. 차근차근. 꾸준히. 차근차근 꾸준히.
운동하기 싫다는 분들은 이게 좋은 이유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장기적인 동기부여와 단기적인 동기부여가 있는데 장기적 동기부여는 운동을 꾸준히 계속했을 때 그게 쌓여가지고 내 몸이 바뀌고 내 컨디션과 건강이 바뀌는 거 이걸 느끼면 절대로 운동을 못 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인 거는 강도를 고강도로 높여서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 같은 것들이 막 분비가 되면서 운동 이후에 정말로 큰 행복감과 즐거움, 만족도를 느끼게 돼요. 저절로 마치 샤워하고 난 상태처럼. 마치 일주일 동안 담배를 못 피다가 핀 사람처럼 뭔가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갑자기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치킨 한 조각을 딱 입에 넣은 것처럼 이런 행복을 운동 직후에다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축구 보는데 축구 끝나고 치맥 한번 할까요? 아 그런가요? 축구하나요? 네. 오늘 축구예요? 네, 오늘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한국과 필리핀의 아시안컵 1차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비운 뒤만 관심 있어요. 네. 네. 역시 외계인은 관심이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또 하나? 아 그럼요. 매우 사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유튜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튜브를 접한 계기가 김시영 원장님 덕이에요. 저 유튜브를 읽기만 했지 그 구독 전혀 좋아요. 몰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가입하는 것도 직접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유일하게 한 그 썸네일을 하나요? 네네. 한번 그거를 거짓말 안 못하고 한 200번은 본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영상을. 네. 운동하는 영상이에요? Anything is possible. 뭔가 약간 Anything is possible 쳐보세요. 아이언맨 영상인데요. 차리 3.0 영상인데요. 핸드폰 되게 그걸 보시면은 와 전 지금도 봐도 소름이 쫙쫙 매번 볼 때마다 소름이 쫙쫙 돋아요. 동기부여 영상 같은 동기부여 영상이에요. 네. 어떤 영상 너무 궁금해진대요. 오늘 보세요. 처음으로 Anything is possible. Anything is possible.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거를 유튜브를 제 주위에 그 단톡방에다가 다 돌렸어요. 작년에. 닥터 시완 영상 그렇죠. Anything is possible 검색하시면서 닥터 시완도 검색해서 그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살 빼기. 네, 살 빼기. 네. 이거 뭐 사실 살 빼기는 몰라서 못 빼는 게 아니고 빼기 힘들어서 안 빼거나 빼기 싫어서 안 빼는 게 더 크죠. 그쵸. 살 빼는 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걸 하는 게 더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더 즐겁고 행복하면 그렇게 사시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너무 비만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 그렇거나 또 아니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몸을 가볍게 해서 매력도를 높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되게 심플하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몸은 뭐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적게 먹고 굶다시피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난 굶어도 안 빠져요. 물만 마셔도 살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연력학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뭐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안 먹었는데 움직였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뭔가를 나도 모르게 먹었거나 아니면 너무 안 움직였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적게 먹는다는 건 절대로 굶는 건 아니고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밥이라든지 등등등.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마지막이죠. 치아 미백. 네, 치아 미백 마지막. 치아 미백은 치과에서. 끝. 치아 미백은 치과에서. 그게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이준호 치과에서. 네, 이준호 서울 미시간 치과. 맞나요? 치아 미백 어느 치과를 가시든지 치아 미백은 전 치과에서 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가 치아 미백 한다고 뭐 돈 쓰지 마시고요. 그 돈 아껴서 그냥 치과에서 한 번에 원키로 쫙 하십시오.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매력적인 사람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매력 뿜뿜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에 또 나와주실까요, 선생님?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왜요? 왜 고민할 사람이 좀 맞춰야지. 내가 뭐가 돼, 내가. 이 사람이. 선생님 저랑 방송 제일 많이 했다니까요.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즐거운 월요일. 오늘 응원해주세요, 한국. 화이팅! 화이팅! 네.